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거나 관계에 괜히 시비를 걸어본 경험이요. 모든 게 너무 순조로우니까 오히려 이상한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인간은 도대체 왜 행복 속에서 불행을 자초하고 또 이 평화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본질을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때로는 안정보다 혼란을 택하는지 그 근본적인 동력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사실 그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프로이트를 먼저 떠올리죠. 네, 그렇죠. 죽음 본능 같은 거요. 맞습니다. 죽음 본능이나 반복 강박 같은 개념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불행했던 과거를 반복하려 한다거나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욕구에 이끌린다는 해석인데 이게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스들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행동이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생생하게 확인하려는 그런 지독한 삶의 의지의 발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삶의 의지요? 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은데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른 셈이죠. 파괴적인 행동이 오히려 살려는 발버둥이라는 건가요? 와,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니, 행복을 스스로 걷어찬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자, 그럼 이 이론의 핵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권력 설계 이론에서는 권력을 동적인 에너지로 본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무슨 직책이나 지위처럼 고정된 상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론은 권력을 흐르는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역학관계로 봐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야만 느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벽을 쳐야 주목에 자극이 느껴지듯 권력 또한 부딪힐 대상, 즉 저항이 있어야만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면 아무 감각도 없지만 단단한 벽에 딱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내 주먹의 힘, 내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내 뜻대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미세한 반발이나 저항을 제압할 때 비로소 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감이 선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극단적인 비유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인 저항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 반드시 무슨 물리적인 충돌이나 거친 싸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미묘하고 광범위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건 논리라는 저항과 싸우는 것이고, 서툰 악기를 연습해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내는 건 내 신체의 한계라는 저항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저항과 상호작용하는 거고요. 핵심은 나의 의지가 외부 세계에 부딪혀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가, 바로 그 상호작용 자체에 있습니다.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갈등이 전혀 없는 완벽한 평화와 안정은 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저항값이 0이랬다는 건 내 힘을 발휘할 무대 자체가 살아갔다는 의미니까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내 말에 그냥 고분고분 따르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 언뜻 보면 이상적이죠. 하지만 내 힘을 확인할 충돌 지점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향력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정체된 상태가 바로 내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통제 상태에 이르면 무의식은 오히려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내가 지금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내 영향력이 녹슨 건 아닐까? 네. 마치 너무 고요한 바다 위에서 선장이 혹시 엔진이 고장난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자기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려고 인간은 안정된 판을 스스로 흔드는 선택을 합니다. 이거 듣고 있으니까 어젯밤에 제가 괜히 배우자한테 시비 걸었던 게 생각나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하하.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확 싸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무의식적으로 저항값을 만들어서 상대방 반응을 보고 그 관계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뜨끔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상처가 아물 때 생기는 피딱지를 굳이 떼어내는 행동과 정확히 같은 심리예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나을 텐데 우리는 굳이 그걸 건드려서 따끔한 감각이랑
피를 보고야 말죠. 프로이트는 이걸 불행을 향한 선택, 죽음 본능으로 해석했지만 이 이론은 완전히 반대로 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인유적인 저항을 만들고 그것과 충돌하면서 반응값을 확인하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이 상황의 통제권을 쥐고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존재감을 재확인하려는 그런 강력한 욕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감 확인이 진짜 목적인 셈이네요. 네, 결국 인간은 결과물인 안정이 아니라 안정을 만들어내는 행위에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이미 잡은 물고기에게는 흥미를 잃는다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네네. 낚시의 즐거움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줄을 당기고 밀면서 힘겨루게 하는 그 과정에 있지, 이미 내 어항에 들어와서 얌전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는 데 있지는 않잖아요. 정복이 끝난 평화 속에서는 더 이상 권력의 희열을 느낄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안정을 깨고 새로운 전쟁터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에요. 역사 속의 위대한 정복자들을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한 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도로 원정을 떠났죠. 그랬죠. 평화는 곧 존재감의 소멸을 의미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저항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건 역사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보면 페이팔 매각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을 때 그냥 은퇴해서 유유자적 살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전부 쏟아부어서 스페이스 X랑 테슬라를 세웠죠. 물리학의 법칙, 거대 자동차 산업, 여론이라는 그 엄청난 저항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가장 강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본질적인 동력 중 하나라고 이 이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듣고 보니까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인간의 에너지는 잠자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성되잖아요. 그런데 싸울 대상,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서 그 에너지를 쓸 곳이 없다면 대체 그 남는 힘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남는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말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셈이죠. 두 가지 길이요? 첫 번째는 뭔가 좀 안 좋은 쪽일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요. 첫째는 파괴적인 길입니다. 남는 에너지를 외부의 새로운 저항을 찾는 데 쓰지 못하고 내부, 즉 자기 자신이나 가장 가까운 관계로 돌리는 경우예요. 에너지는 어떻게든 분출되어야 하는데 밖으로 나갈 문이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안쪽을 향해서 폭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여러 형태를 언급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인을 계속 의심하고 테스트하면서 관계를 갉아먹는 행동,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박이나 위험한 취미에 빠져드는 것, 심지어는 이유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것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외부의 벽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벽으로 삼아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이죠. 듣고 보니 회사에서 만나는 어떤 유형의 상사가 떠오르네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팀에 굳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할 저항이 부족하니까 팀원들을 상대로 인위적인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무대가 없으니까 가장 손쉬운 대상인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힘을 시험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흔들어도 이 조직은 내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에너지는 심각하게 낭비되고요. 정말 소름 돋네요. 그럼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잉여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쓴다는 거겠죠? 네. 그들이 바로 두 번째 길, 건설적인 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잉여 에너지가 쌓이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걸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외부로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외부로 돌린다는 건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처럼 꼭 회사를 차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럴 깜냥은 안 되는데요. 물론 아닙니다. 스케일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핵심은 건설적인 저항을 스스로 설정하는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거대한 저항과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 저항을 극복하고 완주했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통제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럼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겠군요. 맞습니다. 내 머리의 한계, 내 손가락의 한계와 싸우면서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혹은 창작 활동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을 정복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나 작가들은 아무도 관심 없던 무의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어내서 대중이라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죠. 그들의 비판, 무관심 혹은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업이든 취미든 학문이든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장을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우리가 평온한 순간에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이 사실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지독한 생존 본능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네요. 안정된 행복 그 자체보다 혼란을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지배감에 더 큰 희열을 느끼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이론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때로 안정된 관계를 망치고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지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문득 찾아오는 그 설명하기 힘든 불안과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에너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그 에너지를 지금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나요? 당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벽으로 삼아 불필요한 내부의 갈등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 에너지를 동력 삼아 당신의 세상을 한 뼘 더 넓히기 위한 새로운 정복의 무대를 외부 세계에 개척하고 있나요?